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이크를 꼈죠? 네. 지금 인생에서 제가 안 하는 특별을 하고 있어가지고 목이 맛이 갔어요. 평소에 아침에 이렇게 수업을 해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잘 들리죠? 영상에서는 조금 발음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가 좋아지면 다시 마이크를 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상을 많이 들려가지고 핀마이크를 20만원짜리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지금 이 소리가 핸드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목소리가 또렷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녹음기로 했더니 잘 안 되더라. 그러나 목이 아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단한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나라가 산불로 인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제가 오늘 비 좀 많이 와가지고 불이 꺼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은 체육을 못하니까 아쉬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 그거보다는 불이 꺼지는 게 지금 훨씬 더 급선무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체육을 못하더라도 비가 와라! 알겠습니까? 예. 자, 오늘은 이제 책을 좀 볼 건데요. 이거 바로 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쪽에서 21쪽인데 좀 바뀐 게 있죠? 그림을 잘 그렸는데 제가 할 수 없이 지울 수가 없다는 거 용서해 주세요. 네. 기주연 알겠습니까? 네. 그러나 썸네일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영원히 구글이 망하기 전까지는 아마 존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직병렬 문제풀이로 가겠습니다. 물론 책을 보면 내용 정리가 나왔기 때문에 어제 그제 배웠던 거를 갖다가 총복수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직렬하고 병렬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잘 찾아가죠. 오늘은 넘기는 게 조금 힘들죠. 맞죠? 나로? 지금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죠? 자, 엑스표가 여기 있었어요. 이제 그냥 넘기면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설명을 하진 않은 것 같은데, 자,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와요? 컨덕턴스가 나오죠? 컨덕턴스는 뭐예요? 저항이 역수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병렬을 배웠을 때에 계산을 편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단위는 뭘 써요? 저항의 거꾸로인 모음을 쓴다. 또는 치민스라고 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I는 R분의 V면 어떻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R분의 1이 뭐다? 컨덕턴스다. 그래서 전기에서는 지금 계속 우리가 영어라는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영어 사전 찾으면 나오긴 합니다. 자, 치료 표현하고 단위는 어떻게 쓴다? 모음이라고 쓴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컨덕턴스하고 컨덕턴스 G와 정 R, 전압 조류 I라고 할 때 G와의 관계에 맞는 것은 오음의 법칙은 어떻게 돼요? I는 R분의 V면 컨덕턴스를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G 곱하기 전에 안 주기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G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R은 I분의 V인데 V분의 뭐가 되겠어요? I가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답은 몇 번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정확하게 역수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손가락을 넓게 해야 되네요. 자, 이제 오음의 법칙입니다. 오음의 법칙 우리 했죠? I는 R분의 V. 뭐의 비례예요? 자, 이게 오면은 이거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한다겠죠? 그러니까 분자는 전압이고 분모는 뭐예요? 저항이죠. 그러니까 비례관계, 반비례관계를 얘기한다면은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 이게 다죠? 본 수업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공식을 어떻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자연스럽게 세 가지를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I는 R분의 V에서 V는 IR, R은 I분의 V,
여러 번 써보셔야 되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문제가 나와 있어요. 문제가. 한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되지네요. 그죠? 왜 이렇게 잘 안 되지죠? 반응이 늦은 건가요? 나로. 왜 그래요? 자, 우리 나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나로가 아침에 오자마자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저 늦잠 잤습니다. 그래요. 늦잠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몇 시를 넘은 걸 늦잠이라고 하죠? 8시. 깜짝 놀랐어요. 5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뭐죠 도대체? 우리 나로 어디 전남 화성에서 다니니까 학교? 대단한 친구예요. 그죠? 5시 반이면 새벽인데 5시 반에 나가고 너무 화나다고 30분 되죠. 밥을 못 먹어도 됩니다. 여러분 반성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우리 나로는 5시 30분이면 지각이라는 거예요. 늦잠 잤다는 거 알겠습니까?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정 아래 전압 V를 가지고 이 회로의 정을 20% 줄이면 전류 I는 처음에 몇 배가 되는가? 자 오메가 법칙을 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어차피 시험제는 객관식이죠. 그죠? 네, 지금 저항이 줄었어요? 늘었어요? 줄었죠? 네, 줄었습니다. 그럼 이 중에 절대 안 되는 거 뭐예요? 1번, 2번 체크하는 하면 진짜 안 되겠죠? 죽어요. 죽으면 안 되고 공부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줄었는데 전류는 뭐에 반비례해요? 저항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값이 줄면 늘어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0.8대 0.88은 그러면 시험 볼 때 체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답은 3번. 3번 아니면 4번인데 3번입니다. 민재 몇 번이에요? 4번. 1, 2는 들어가면 안 된다 했어요. 한 대 맞은다 했어요. 그럼 3번 하면 4번이에요. 몇 번이에요? 20%가 줄었대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뭐가 들어있어야 되냐면 20%가 줄었단 말은 감 있는 사람은 100이라고 치면 80%니까 0.8로 하면 되겠구나. 뭔가 느낌이 있으면 1 나누기 0.8 하면 나와요. 어떻게 돼요? 몇이에요? 3번. 네, 1.25죠. 근데 이제 개념상으로는 우리 프리집을 보면 이제 그게 더 쉬울 수도 있고 선생님은 이제 한번 그냥 머리로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1볼트입니다. 1ohm이에요. 그럼 여기 몇 암페어 흘러요? 1암페어 흐르죠. 그러면 얘가 뭘로 변했다는 얘기예요? 얘가 저항이 줄었으니까 값은 그대로겠죠? 아니 저항값만 달라지겠죠? 1볼트가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몇 ohm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2% 줄었다는 얘기는 2%가 줄었다는 거. 0.85ohm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에 전류가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0.8분의 점에 안 찍히면 틀린다고 해야 돼. 이렇게 바꿔주려고 해야 되나? 1 나누기 0.8이죠? 그게 몇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1.25 나온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를 책처럼 E라고 쓰고 R이라고 쓰고 전류라고 썼을 때 이게 변한 게 0.8R로 변했다 얘기해서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 몫이니까 선생님 다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제 직렬과 병렬 했는데 여기서 이제 복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직렬 연결이죠. 근데 직렬 연결인데 선생님하고 내용 정리했을 때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저항이 몇 개 연결되어 있어요? 3개 연결되어 있죠. 3개 연결되어 있으면 조금 더 중간 과정이 복잡할 뿐이지 사실은 별게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뭐라 했어요? 직렬 연결에서는 뭐가 같다? 전류가 같다라는 거를 기억하면 되죠. 그리고 합성저항은 어떻게 돼요? 선생님 나중에 노래도 있습니다. 수노라는 AI로 만든 노래가 있어요. 합성저항은 늘어나고, 오케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무슨 분배 법칙이 나와요? 전압 분배 법칙. 그럼 얘기 봐봅시다.
눈을 크게 뜨면 저항이 몇 개예요? 1개, 2개, 3개죠. 그럼 여기 그대로 가보세요. I1, I2, I3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I1은 R을 통과하는 전류, I2는 R2를 통과하는 전류. 우리 주연 학생 일찍 왔는데 헛짓거리 하면 안 되겠죠? 맞습니다. 부모님이 들으실 겁니다. 오늘 지적사항이 나오면 이제 영상을 들으시겠어요, 어머니도. 그죠? 집중해보죠. 그리고 전압은 V1은 어디를 말하는 거야? R5에서 발생되는 전압가가. V2는 뭐예요? 어디서 발생되는 거? R2에서. V3는 R3에서. 그러면 이 전체 전류를 구하기 쉬운 방법이 결국은 등가이로인데 저항 하나와 건전지 하나 전원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얘기예요? 가장 간단한 해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어제 그림 그린 대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RT라고 넣는 거고 인가되는 전원 넣어주는 거고 여기를 전체 전류라고 하니까 합성 저항을 구하면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RT분의 2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내용이 지금 여기 써져 있죠? 자, 내용 정리되어 있으니까. 자, 책에도 마찬가지죠. 합성 저항은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는 이제 N으로 썼죠, Rn. 그래서 어떻게, 세 개를 어떻게 하면 된다? 더하면 된다. 그리고 전체 전류를 구하려면 이 Rn을 구했기 때문에 여기는 V라고 써놨죠? 선생님은 2라고 썼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합성저항 전체 구한놈을 뭐 V를 그놈으로 나눠주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직렬회로에서는 뭐가 같다고요? 각각 저항회로는 전류가 같다. 이게 정확한 말은 뭐냐면 저항값에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를 것 같은데 다르다 안 다르다? 안 다르다.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썼죠?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I를 쓴 건 뭐예요? 전체 전류. I1이나 I2나 I3나 모두 같다. 이게 우리가 전도사투로 말하는 거죠. 크롬이나 여금이나 이런 거는 똑같다. 어디에서요? 직렬연결에서 알겠죠? 우리 주연이 오늘 땀짓거리 하고 있어요. 체험을 못한다고 지금 우울해가지고 지금 비가 와야 돼요. 주연이가 체험 못하더라도 비는 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는 각장에 걸리는 전압을 알아봤더니 무슨 법칙을 푼 거예요, 이게? 오음의 법칙. 그러니까 봐보세요. 여기를 갖다가 V1이 써있고 V2로 써졌으니까 V는 IR이니까 어떻게 돼? I1 곱하기 R5, I2 곱하기 R2, I3 곱하기 R3. 그래서 써져 있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번 하고 있는 거랑 다름없어요. 됐죠? 자, 그림은 없지만 충분히 이제 가능하죠. 합성저항 값에 대한 각 저항의 비로 전압이 분배된다. 그냥 뭐, 자, 3개짜리고 3개짜리 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직렬은. 원래 2개짜리로 전압 분배 법칙이 어떻게 됐어요? 선생님 표현을 하면 20, R1이고 R2죠. 그랬었죠. 얘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V1이 되는 거죠.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V2가 되죠? 그럼 전압 분배 법칙은 어떻게 돼요? V1은 2 곱하기 R1 플러스 R2분의 몇 개 올라간다? 몇 개 올라간다? V2는 2 곱하기 R1분의 R2분의 R2다. 방속도가 느리네. 이거 칠판이 아니라. 그럼 이 책에서는 지금 표현을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3개니까 전체 합성저항분의 1이니까 1이 올라간 거죠. 그죠? 그 다음에 V2니까 전체 저항분의 R2가 들어간 거고. 자, V3니까 뭐가 들어간 거예요? 전체 저항분의 R3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직렬에서는 뭐 분배 법칙이 좀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병렬에서는 전류 분배 법칙은 저항이 드러나게 되면은 분배 법칙을 하기는 쉽진 않아요. 2개짜리는 쉽지만. 알겠어요? 그래서 크기가 같은 저항이 R인데 N개 있다. 합성저항 어떻게 되냐? 개수로 곱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2로 저항이 2로 저항 10개 있어요.
직렬 연결되어 있습니다. 합성되면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0번 해도 되죠?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니까 10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합성되면 몇이란 얘기예요? 15이란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병렬인데 여기는 지금 정이 몇 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3개가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전체 전류를 구하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 좀 머리가 필요해요. 봐보세요. 병렬이 3개 연결되어 있는데 이 회로에 이 I가 오면 뭐라겠어요? 전체 전류다. 그러면은 전체 전류를 구하려면 어떤 식으로 나타내줘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항이 몇 개짜리로? 하나짜리로 해서 합성 저항을 구해줘야지 어떻게 돼요? 이 전체 전류를 구하기가 그나마 쉽다고 말이죠. 아직은 여러분들이 키로프의 법칙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배우고 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아까 우리 주인이 와갖고 전기 법칙을 만드는 사람한테 짜증난다고 그러더라고. 배우기 싫다고. 근데 그 결과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네. 없겠죠? 그러니까 봐보세요. 이 전체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합성경을 구해야 되죠? 네. 근데 우리가 키로프 법칙을 가지고 사실은 이 공식이 유도가 되는데 지금 키로프 법칙이 안 왔기 때문에 그 부분 생략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합성장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병렬로 하면? 줄어듭니다. 알겠어요? 자, 근데 선생님이 했던 방식하고 좀 다르게 보이죠? 지금 3개 중에 어떻게 돼요? 3개니까. 2개였을 때 선생님 어떻게 했어요? 2개였을 때는 그냥 이렇게 외우라겠죠? 뭐라 했어요? 더한동분의 고방동. 말을 잘 안 들어요, 집안이. 그럼 두 개가 아니에요, 2개가. 2개가 아니에요, 민재가. 2개가 아니에요, 3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할 수는 있어요. 얘 2개를 구하면 돼요. 그래서 얘와 얘의 병렬 합성점을 구한 다음에 한 단계를 더 지나쳐서 가면 돼요. 이렇게 가면 돼요. 이렇게 만들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선생님 수업했던 방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R1과 R2의 병렬 합성점. 얘는 R3. 그럼 2개가 되잖아요. 그럼 요 놈을 구한 놈을 여기다가 써주면 더한 놈분의 곱한 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거나 공식으로 하려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왜 나온다겠어요? RT분의 1은 나중에 이제 KCL로 풀겠지만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을 갖다가 통분해가지고 뒤집어 보죠. 이게 나온 거죠. 그럼 이거를 통분이라는 형태가 아니고 계산기를 누른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RT는 역수치해주면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분의 1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렬이 어렵게 나오면 계산기 안 쓰면 하다가 틀려버립니다. 수학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수학생도 틀릴 수 있어요. 왜요? 그건 수학이 아니라 산수기 때문에 틀릴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착각하면 안 되는 게 Rn분의 1이 아니에요. 이거 구하는 게 뭘 구해야 돼요? 분모가 분자로 바뀌어야 되니까 분모 분자를 뒤집어 엎어준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모르겠다 그러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1 나누기 R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플러스 R2분의 1인데 공학용 계산기 사용법을 알아가지고 가로를 잘 해야지만이 정확한 답이 나와요. 우리 해봤어요? 주연이? 정확하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계산이 나오는데 잘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학용 계산기를 내가 누를 때마다 똑같이 나올 수 있는 그 정도 실력을 만들어 놔야 돼요. 한 번 눌렀을 때 1이 나오고 두 번 눌렀을 때 2가 나오고 세 번에 3이 나오면 이거 누굴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방법이 틀린 거예요. 그 친구는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법을 모르는 거예요. 알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I는 전체 전류라는 게 눈에 보여야 되고 I1은 어디를 넣는 거예요? I1은 R1을 통과하는 거고 I2는 R2를 통과하는 거고 R3는 I3를 통과한 거죠. 근데 아직 이건 배우지는 않았어요. KCL은. 그러나 이제 감각적으로 쓴 거죠. 전체 전류가
R원과 R2와 R을 나눠 살렸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히 말하면 이제 다음 시간에 KCL에서 배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무리라고 생각해서 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세 개를 더하면 전체 들어온 놈 알 수 있겠죠? 알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오음의 법칙이에요. 오음의 법칙. I1은 뭐냐? I2는 뭐냐? I3는 뭐냐? R원을 통과한 놈이니까 병렬에서 뭐가 같다 했어요? 전압이 같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압이 같은 거를 그대로 나눠준 거란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생각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 뭐라겠어요? 병렬에서 뭐가 같다? 네, 이렇게 그림 그렸었죠? 이렇게 그리든 저렇게 그리든 병렬인지가 알아야 되죠? 그럼 여기에 찍어보면 어떻게 돼요? 다 똑같죠? 그럼 여기를 V1이라고 하고 여기서 R2를 뭐라고 하면 돼요? V2라고 하면 같다는 거죠. 세 개 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은 거죠. 그리고 병렬이 생각 안 나면 어떻게 해요? 천장 쳐다보라겠죠? 천장 쳐다보면 이 전등은 다 무슨 연결이다? 병렬 연결이다. 그 말은 무슨 얘기다? 전압을 같게 하는 것이다. 됐죠? 그리고 자기 시험으로 갈 때는 뭘 기억해야 돼요? 두 개짜리는 암기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에 봤더니 뭐라 되어 있어요? 크기가 같은 점은 병렬로 N개가 연결되어 있다면 나눠주면 된다. 아까 징계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곱해졌죠? 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저항 이로움이 10개가 병렬 연결되어 있어요. 합성 저항은 얼마예요? 자, 그래도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저는 RT라고 씁니다. 1분의 1, 1분의 1, 1분의 1, 1분의 1, 1분의 1. 몇 번 써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앞으로도 몇 번 써야 돼요? 1, 2, 3, 4, 5, 6, 7, 8. 공간이 부족하네요. 그러면 111을 더하니까 어떻게 돼? 10분의 1이 되겠죠? 근데 개수는 안 나가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공식을 몰라도 이렇게 해도 계산했으면은 차이는 한 10초, 20초 차이 날 수도 있어요. 가능합니다. 네. 빠르게 푸는 방법은 뭐예요? 이렇게 보는 방법이죠.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책에서는 분배 법칙을 따로 빼놨어요. 저항의 직병렬을 전압과 전류 분배 법칙으로 써놨는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직렬 연결에서는 전류 분배예요, 전압 분배예요. 전압 분배. 병렬에서는 전류 분배죠. 세 개짜리를 쓰는 순간 복잡하기 때문에 두 개짜리가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로를 간단하게 만든다 보면 알게 돼요. 알겠습니까? 지금 직렬입니까, 병렬입니까? 요거 직렬인지 병렬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돼요? 속이 무지하게 답답해야 되죠. 답답하지 않다 보면 성격이 좋은 거예요. 알겠죠? 네. 나도 이게 직렬이 병렬이에요. 직렬이 병렬이에요. 이거 가리고. 아, 아침에 일찍만 왔지. 이거 어떡하죠? 일로 말하면 아침에 출근 일찍 해갖고 게임만 뒤지게 하다가 집에 가는 거죠. 그럼 회사 사장님 어떻게 할까요? 월급 안 나갑니다, 이번 달. 자, 다시. 이게 직렬이 병렬이에요. 왜 직렬이죠? 모른대요. 근데 딱 보면 아면 돼요. 딱 보면 직렬이잖아요. 그죠? 설명할 필요 있어요? 어제 이거 줄줄이 된다고 설명했잖아요. 특정 상품 나와봤습니다. 협찬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줄줄이 비엔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수의고 과학기술학교로 줄줄이 비엔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좋은 일 아니요? 그지? 두 개 연결돼 있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태. 이게 직렬이라고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랬어요? 뭘 갖게 하는 거? 전류를 갖게 하는 거. 선생님 같은 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측정하면 된다고요. 알겠어요? 이게 직렬이죠? 그러니까 무슨 분배가 나와야 돼요? V1, V2. 오늘 왜 빨리 시작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자, 기억 써주시고.
음악 들으라는 것 같아요. 지금 끝난 게 시작 된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음악 들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를 위해서 또 음악을 또 틀어주고 방송국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전화 분배부터 나왔죠? V1이니까 누가 올라가요? R1 올라가고 V2니까? 자, 그 다음 좀 빠르게 했습니다. 지금 음악이 나오니까 제가 긴장이 되고 있어요. 자, 이거 병렬이 직렬이에요. 나로. 표정이 어둡습니다. 다른 친구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이거 직렬이 병렬이에요. 왜 병렬이에요? 딱 보면 알죠? 설명 필요 없죠? 네, 나란히 연결했잖아요. 그리고 병렬을 뭘 같이 하는 거다? 전압을 갖게 하는 거죠. 전압. 뭘 갖게 하는 거요? 그러면 여기가 전압 찍으면 연상이 되죠. 측정기 가지고. 근데 여기서 통하는 게 뭐예요? 무슨 분배 법칙? 병렬에서는 전류 분배 법칙. 그래서 여기를 봐보세요. 전류 분배 법칙. I 뭐요? 우리가 하는 거가 좀 다르게 돼 있죠? 이거죠, 이거. 어떻게 하는 선생님이 I1을 구하고싶으면 어떻게 했어요? 누가 들어가요? 상대편이 들어간다 했죠? I2는요? I 곱하기 R1 플러스 R2 네 R1 이거는 일단 안 되면 암기를 하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문제 두 개를 몇 분 남았어요 지금? 음악 나와가지고 갑자기 긴장되게 만들고 있어요. 못 풀면 한 문제는 숙제를 내겠습니다. 자, 2분 남았는데 이 부분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괜히 마음이 급해졌어요. 5옴, 15옴, 15옴 저항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 직렬 상상을 해야 돼요. 전압을 가했더니 15옴의 저항 양단에 몇 볼트의 전압이 걸려요? 30볼트의 전압이 측정되었다. 이 회로에 공급되는 전 전압, 인가되는 전원은 얼마냐는 말이에요. 안 되면 그림을 그려야 돼요. 저는 몇 직렬 연결됐다고요? 직렬, 기분이 음악이 너무 나와버리니까 긴장돼가지고 지금 다시 차분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것까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여기가 몇 옴이에요? 5옴이죠? 15옴이죠? 15옴이죠? 근데 어디에 걸린 전압이 30V예요? 여기에 걸린 전압이 몇 V예요? 10V죠? 그러면 여기도 물어봤어요. 인가단의 이 전압이 몇 V냐고. 왜? 왜 30이에요? 여기 저항 양단의 측정 전압이 여기 10이 아니네요. 여기 몇이에요? 30이네요. 30이에요. 그럼 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전압 분배로 가기 힘들고 뭘 구할 수 있어요? 이게 여기에는 전류를 구할 수 있죠? 여기가 I는 R분의 V니까 어떻게 돼요? 10분의 30이니까 몇 암페어 걸리는 거예요? 3암페어 걸리죠? 그러면 직렬에서 뭐가 같아요? 전체 전류가 같기 때문에 이 전체가 3암페어 흐르기 때문에 뭘 알게 되면은 이 기전력 값을 알 수 있어요. 전압 공급해주는 값을. 인간의 전압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합성저항을 알면 어떻게 돼요? 우리 저항 하나짜리로 만들어 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얘 합성저항을 알고 여기가 3암페어 흐르니까 몇 되는 거예요? 여기가 몇 옴이 되는 거예요? 35옴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인가되는 전압은 몇 볼트가 되는 거예요? 90볼트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날씨가 꿀꿀한데 오늘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도록 하고 선생님은 당분간 목이 좀 좋아질 때까지는 마이크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